안녕하십니까. 미학적 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은 사진적 시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사진적 시선에 대한 고민이라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진적 시선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어떻게 하면 10가지 사진적 시선을 이해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진 작품을 볼 때 시선이 좋은데 이런 얘기를 듣죠. 그러면 그 시선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자, 그러면 이 시선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시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내 사진을 조금 더 좋은 사진으로 변형시켜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적 시선이란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사진적 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진적 시선은 카메라로 사물을 볼 줄 아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눈이 있으면 다 보이는데요. 그 보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구성상 프레임 안에 사각의 틀 안에 세상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사진적 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이 사진적 시선에는 기본적인 기술도 필요하죠. 기술이 왜 필요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나타나게 하려 그러면 기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붓 만드는 붓으로 붓글씨를 쓰는 사람이 붓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 가장 여러분들이 붓글씨를 쓰는 이유가 뭐죠? 좋은 붓을 만들려고 쓰는 게 아니고요. 좋은 글, 아름다운 형태, 자기만의 스타일의 글씨를 쓰기 위해서 좋은 붓도 필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너무 붓에 매립되지 마시고 어떻게 좋은 서예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고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존재의 차원을 의미의 차원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즉,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물을 찍어서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즉 형상화와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그것을 알아보는 눈,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사진적 시선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죠. 결국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육안으로는 되게 약해져서 이게 뭐 있을까 했는데 찍어 놓으면 그 자체가 새로운 의미로서 등장되는 부분들이죠. 그걸 못 알아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진적 시선이 약하다라는 거고요. 저걸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라고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사진적 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사진의 시각화라고 얘기를 해요. 시각화, 사전 시각화, 사진의 사전 시각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전에 대상을 보고 어떤 형태로 시각화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능력을 여러분들은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키우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한참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2000년 초반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꽃꽂이한 꽃병을 찍어서 인생, 그 다음에 병 안에다가 우리가 미스프린트 된 걸 제가 글자만을 잘라서 집어넣은 거, 그리고 회환, 할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병을 거꾸로 들면 저 글자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건 미얀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마침 저 집의 계단으로 사람이 올라가는 장면에서 제가 샷달러 눌렀어요. 그래서 직시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 그래서 바라보는 것 자체를 사진적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나 카메라 조작은 잘합니다. 셔터, 그 다음에 노출, 비슷비슷해요. 누가 찍나.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적정 노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진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은 사진적 시각이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사물에 또는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른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아는 만큼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다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공부했거나 경험했거나 또는 어떤 부분들의 노하우로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대상과 함께 획일화시키는 작업. 이 작업이 기본적으로 반영돼서 나타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사진이 이야기한다 또는 좋은 사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진적 시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돼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사진적 시선은 우리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에 어떠한 특정한 현상을 사진으로 기록해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주제나 테마편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홀로 걸어간다 그래가지고 전부 고독 이런 제목을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이 진짜 그걸 보고 고독한 느낌이 들어갈 거냐에 대한 문제고요. 세 사람이 숲속길을 걸어가요. 그렇다고 동행이라고 붙일 수는 없죠. 동행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내 경험상 또는 내가 학습된 것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표현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 사진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진적 행위는 즉흥적이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샷다를 누르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결국 이 샷다를 누른다는 짧은 순간은 결국 내가 명확한 컨셉과 철학적 베이스가 갖춰져 있어야지만 사진에서 설득력 있는 표현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가 어렵냐고요? 사실 사진은 초기 배울 때는 쉽습니다. 근데 깊이 할 땐 진짜 어려워지는 게 또한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진은 자기 생각을 풀어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키워주는, 사진적 시선을 키워주는 10가지에 대한 것을 살살 한번 알아볼게요. 그 첫 번째는 평면에 대한 이해입니다. 평면. 사진은 어떻게 나와요? 평면으로 나옵니다. 평면으로. 그런데 평면에는 내가 봤던 세상은 입체화된 세상이죠. 3차원의 세상입니다. 이 3차원의 세상을 2D, 즉 2차원의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즉 카메라에 섰다가 착하다 갖고 눌리는 순간 3차원이 2차원으로 변환되죠. 그런데 바라봤을 때는 그 사진이 프린트돼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그걸 3차원적인 느낌을 갖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평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 평면을 입체화돼서 보여주게 하는 요소가 있죠.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는 기본적으로 빛이죠. 빛. 여러분들이 어떤 광선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주제가 부각되기도 하고 주제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무대와 주연의 관계죠. 앞에 배우가 있어요. 근데 무대에 묻혀버렸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인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배경을 단순화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연기자, 즉 배우, 주제를 어떻게 돋보이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걸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배경과 주제를 분리시켜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사기 심도도 알아야 되고 어떤 내지를 써야 이게 극대화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즉 카메라가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내가 찍어내는 심리적 특성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메라가 갖고 있는 심도를 어떤 형태로 해서, 즉 렌즈를 잘 사용해서 작품을 주제할 것이냐, 주제를 강조할 것이냐, 이거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진의 평면적 특징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이거 여러분들이 평면에 대한 고민의 5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사진은 입체화되고 독특한 형태의 특징을 띠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동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어떻게 정지시킬 것이냐, 이걸 우리가 제스처라고 얘기도 해요. 제스처. 그래서 제 사진 중에 보면 맨 오른쪽 사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7, 8년 전에 찍은 건데요. 너무 빛이 좋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조형물이 있어가지고 조각을 설치해 놓은 건데요. 조형물입니다. 아, 저 안으로 누가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시골에서 이 서울 구경을 하러 올라온 소녀 같은 느낌이 드는 친구가 저 문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샷다를 제가 눌렀죠. 즉 입체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어떤 순간에 샷다를 누를 것이냐. 저는 저 순간을 어떤 생각으로, 심리적 생각으로 찍었냐면 헤븐, 천국을 향하는 그런 느낌으로 샷다를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순간에, 만약에 저 소녀가 발을 딱 뛸 때 찍을 것이냐, 서 있을 때 찍을 것이냐, 두 다리를 못 두고 완전히 서 있는 부동자세를 취할 때 찍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을 한 번 있어요. 그 순간을 어떻게 고정시키고 내 사진의 흐름을 표현할 것이냐, 동작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물론 저희 사진학교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심리학, 즉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말하는 대중심리적 요소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 같은 경우는 40cm 안쪽으로 들어와요. 근데 40cm 붙어 다니면 연인이나 가족이나 일반적으로 가까운 사이고요. 1m를 떨어져서 다녀요. 근데 대충 아는 사이 같기도 하고요.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간다면 3m를 떨어졌을 땐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중이 돼버립니다. 그걸 내 사진에 어떻게 인식시키게 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한 게 미학적 사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셔야 될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답에 대한 이해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죠. 자, 이건 셔터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정지시킬 것이냐, 흘릴 것이냐, 완전히 시간을 열어놓고 시간을 축적할 것이냐. 자, 어떤 순간에 찍어야 되느냐. 저는 저 새 부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그냥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림자가 하고 있는 느낌상 그 표현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저걸 약간 저속으로 찍으면 저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다. 근데 어떤 게 맞느냐 이거죠, 어떤 사진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카메라 달려있는 셔터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물론 이 셔터와 속도를 이용한 유명한 파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상파 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블러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작품을, 즉 감정을 표현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샷다를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순간에 내가 어떠한 샷다를 설정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색. 사진은 색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흑백도 뭘로 나타나죠? 톤으로 나타나죠. 톤. 개조로 나타나요. 10단계 개조로. 그러면 어떻게 흑과 백이 극단적인 부분으로 같은 화면을 섞었다? 우리가 고대비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찍어놓은 사진은, 칼라 사진은 아주 느낌이 좋은데, 어떤 사람이 같은 장소를 찍어놓는데 뭐 복잡해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색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색은요, 아주 쉬운 팁만 하나 드리고 갈게요. 색은 한색과 난색, 그리고 중성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색,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얘기했을 때 빨주노 무슨 색이죠? 뭐죠? 따뜻한 색이에요. 따뜻한 색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옵니다. 커 보입니다. 반대로 파남보, 보까지는 안 가죠. 파남, 이쪽은 뭐죠? 차가운 색이에요. 이걸 한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색. 한색은 작아져 보입니다. 축소색입니다. 그런데 한색으로 해놓으면 되게 느낌이 가라앉는 느낌이 나고요. 난색으로 하면 톡톡 튀는 느낌이 납니다. 물론 이걸 흑백톤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자, 간단하게 제가 키워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미학적 사진학교에서는 이 색만 가지고 2주간 4시간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제가 흑백 사진을 넣었습니다. 최근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M 시리즈입니다. M, 마네킹 시리즈인데요. 저 사진을 붙여놓은 건 우리가 말하는 딥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법상.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른 시간, 표현법에 대해서 조금 할 때 딥틱만 가지고도 뭐 한 10편 정도의 동영상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렌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우리 눈으로 본 거와 렌즈로 보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육안과 렌즈 자체가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차이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 작가들은 뜻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겠네. 화각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 그 자리에서 찍으면 정확히 나옵니다. 근데 아마추어들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귀찮다 보니까 줌렌즈 쓰시는데 줌렌즈는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부분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육안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인식하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망원 렌즈로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매크로로 극대화할 것이냐. 이 특성을 이건 인간이 볼 수 없는 시선이에요. 인간은 매크로로 볼 수 없죠. 매크로 렌즈를 달면 신비한 세계가 보입니다. 반대로 멀리 있는 걸 크게 당겨 볼 수 없어요. 인간의 눈은. 그러나 카메라 렌즈는 가능합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이걸 인식하자. 다음에 인간의 시각은 항상 거의 펜포커스예요. 다 보입니다. 물론 신경 쓰는 데만 보여요. 이걸 우리가 심리적 필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리적.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밖에서 소음이 막 납니다. 그런데 내가 소음에 집중 안 하면 소음소리 안 들려요. 이걸 심리적 필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내에는 되게 다양한 학문들이 들어갑니다. 그 학문들의 베이스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시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렌즈는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사진적 시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